오늘도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마음과 정신이 만족스러운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정신에 무언가를 채웠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책을 읽으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인류의 발전과 책은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행위가 단순히 재미를 넘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접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뇌를 재배선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은 책 읽기가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 그리고 창의력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뇌를 위한 꾸준한 운동과 같습니다. 또한 책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길러줍니다. 책 속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맺고 타인을 배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발전과 책은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요? 책은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책은 지식의 보고였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세상에 전파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은 책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 책 읽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처럼 정해진 효율과 입력값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시대에 독서는 느리고 비효율적인 행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기계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인간은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기계화된 세상은 초고속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책은 내가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곧 세상의 속도가 됩니다. 잃어버린 주체성을 찾는 시간이죠. 인간은 한 번의 생밖에 살 수 없지만 책을 읽으면 수천 년 전 철학자의 고민이나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가 가질 수 없는 공감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단순히 지식이 느는 게 아니라 삶의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생각의 근육이 붙게 되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엄청난 에너지를 뇌의 활동이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길러져 세상의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내가 아는 단어가 풍부해질수록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세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짜증나라는 한마디를 서글프다, 애틋하다, 무력하다와 같은 감정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난 기계처럼 부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내가 읽지 않으면 AI와 알고리즘이 나 대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떠먹여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고 남이 정해준 궤도대로만 살게 되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상상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해 사회 속에서 결국 부품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고 했습니다.
기계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책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우아한 저항입니다. 아침 3분, 데카르트를 읽다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데카르트의 방대한 철학을 아주 잘게 나누어 바쁜 현대인이 매일 아침 생각의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돕는 실용적인 철학서입니다. 복잡한 형이상학을 다루는 두꺼운 철학책이 아닙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과 사상을 하루 3분 분량의 짧은 에세이로 엮어냈습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순수한 나의 이성을 깨우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멈춰서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왜 하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의심해보게 만듭니다. 기계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품이 아닌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임을 강조합니다. 아침 3분의 독서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삶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논리적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데카르트는 감정보다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막연한 불안이나 짜증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평온함을 얻게 돼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아침을 만듭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문장을 마음에 먼저 새김으로써 하루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자기 주도적인 아침을 만드는 것이죠. 지극히 천천히 걷는 사람이라도 늘 바른 길을 따라간다면 뛰어가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전진할 수 있다고 그는 조언합니다. 저처럼 혼자만의 그 생각에 오솔길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행복감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독서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